안녕하세요, 홍성입니다. 2018년 작년 합계 출산율이 0.98명이라고 통계청은 밝혔습니다. 성인 2명이 아이 1명도 낳지 않는다는 거죠. 이 추세라면 한 세대가 바뀔 때마다 세대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부터 50년 후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나 될까요? 통계청은 10년 뒤인 2029년부터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50년 후에는 대한민국의 인구가 3,900만 명으로 줄어든다고 하는군요. 2007년에 이미 초고령 사회로 들어간 일본은 더욱 심각합니다. 100년 후 일본 인구는 현재의 3분의 1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인구가 줄면 경제가 망할까? 라는 책에 따르면 2060년 일본은 초고령 인구가 약 50%를 차지합니다. 속도의 달인 한국은 노령화 속도에서도 타의 추종을 불허하죠. 머지않아 한국도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 이로 인해 경제가 중대한 위험에 처할 것이라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구가 줄어들면 경제가 정말 망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많은 사람들은 비관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저출산을 해결하고자 지난 13년 동안 143조 원의 돈을 투하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경제학자 요시카와 히로시 교수는 걱정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인구가 줄어들면 경제가 망할까? 라는 자신의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선진국의 경제 성장을 결정짓는 것은 인구가 아니에요. 이노베이션이죠. 라고 말이죠. 왜 그럴까요? 인구가 줄면 노동력이 줄고, 노동력이 줄면 만들 수 있는 제품이 줄어들어서 GDP가 작아진다는 통념은 근거가 없다고 그는 말합니다. 1868년 일본 메이지 시대 때부터 오늘날까지 150년 동안의 데이터를 종합했습니다. 그리고 경제 성장과 인구는 서로 상관이 없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한 명의 노동자가 만들어내는 생산품이 증가하면, 즉 노동 생산성이 증가하면 경제 성장률은 플러스가 된다고 히로시 교수는 말하죠. 우리는 생산성을 노동자의 체력 및 민첩성과 연관짓습니다. 그렇게 보면 고령화 사회에서는 생산성이 저하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생산성의 실체는 노동자의 의욕이나 체력의 문제가 아니다 라고 히로시 교수는 말합니다. 선진국의 경우에 생산성 상승을 일으키는 가장 큰 요인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새로운 설비나 기계를 투입하는 자본 축적, 그리고 기술 진보죠. 이노베이션입니다. 예전에는 삽이나 곡괭이를 들고 도로 공사를 했습니다. 이때는 노동자 숫자가 중요했죠. 일손이 줄면 그만큼 일이 더디었습니다. 직접 논에서 모내기를 해야 하는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하는 사람 숫자, 그리고 그 일하는 사람의 힘과 건강이 모든 생산성을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선진국의 경제 성장은 이제 삽이나 곡괭이가 아니죠. 이전까지 100명이 필요했던 공사가 5명만으로도 가능합니다. 바로 이노베이션과 자본 축적으로 그렇게 된 거죠. 게다가 이제 기술 혁신은 기하급수적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기술 발전의 속도와도 분명히 다를 겁니다. AI 인공지능의 본격적인 등장이 그 원인입니다. 2017년 한국고용정보원은 예측했습니다. 2030년이 되면 한국 내 398개의 직업이 요구하는 역량 중 84.7%는 AI가 인간보다 낫거나 같을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특이점이 온다고 구글의 레이 커즈와일이 얘기했습니다. 종합적으로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는 초지능의 시대가 열린다는 말인데요. 애초 그는 2045년이 바로 그 특이점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 시기가 앞당겨질 거라고 말을 바꾸고 있죠. 인공지능이 인공지능을 만드는 시대가 열리면 기술 발전의 속도는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잠을 자야 하고, 외워야 하고, 기억해야 하고, 다른 사람과 토론해야 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우정을 나누어야 하고, 놀아야 되고, 이런 모든 제한을 넘어서서 혁신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출산은 경제성장과 무관하게 되지 않을까요? 오히려 당분간의 저출산은 우리 지구에 긍정적인 것은 아닐까요? 히로시 교수의 책에 따르면 지금 아프리카에서 여전히 원시시대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렵 채취 생활을 하고 있죠. 이들의 인구 밀도는 1제곱킬로미터당 3명입니다. 그 숫자를 넘어가면 식량 조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1제곱킬로미터에 한국은 약 500명이, 일본은 약 330명이 살고 있습니다. 자연이 허용한 범위의 100배에서 180배 가까이 거주하고 있는 거죠. 홍세는 생각합니다. 지금 선진국들은 모두 저출산입니다. 어떤 출산 장려책을 써도 같은 결과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삶을 더욱 고양시키겠다. 그리고 자녀에게 좀 더 높은 삶의 질을 제공하겠다는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여기에 하나의 이유가 더 추가될 수 있을 겁니다. 현재 70억 인구 밀도를 조금 더 완화하는 것이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는 자연스러운 판단을 공유한 것 아닌가 하는 것 말이죠. 저출산은 경제 성장과 무관합니다. 성장은 혁신에 있고 이는 낙관적입니다. 저출산은 선진국 시민들의 자연스러운 물결입니다. 저출산은 오히려 지구인에게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은 저출산 걱정이 아니라 새로운 사회의 희망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고맙습니다. 홍성입니다.